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x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야.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x는 1이 될 수밖에 없지. 이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0이면 x의 제곱이 얼마야? 3이 돼서 x는 프라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지. 그지? 아, 프라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돼서 얘는 x는 프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는 프라 마이너스 2i 루트 4i가 2i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얘를 우리가 무슨 근? 허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중학교 범위 내에서는 실수의 범위 내에서만 근해 방정식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안의 값이 0보다 커. 이게 근데 여기서는 실계수, 계수가 실수임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라고 배웠는데 이게 이제 근이 없다가 아니라 허근이 되는 거야, 허근. 중학교 때 이제 근해 공식을 다 배웠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2 곱하기 a분의 그죠? 마이너스 프라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마이 1 빼기 24가 돼서 이게 마이너스 23이 돼 버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중학교 때는 얘가 근이 없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루트 마이너스 23을 루트 23i라고 고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가지고 해주는 거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얘는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8.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무슨 근? 허근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0보다 크니까 이거는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루트 안이 음수면 허수.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이 음수면 허수. 어, 허수니까 허근. 0보다 크면 실수니까 실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의 의미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개수가 허수인데 막 판별식을 사용할 수는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개수가 필수일 때만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근해 공식은 다 사용해도 돼. 근해 공식은. 알았어? 근데 판별식은 마음대로 사용하면 돼. 개수가 실수라는 얘기가 있을 때 실근과 허근을 판단할 수가 있지. 개수가 실수가 아닌데 막 판별식 사용해가지고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단할 수가 없어. 알겠니? 이해 갔지? 음. 그래서 자, 요것을 우리가 무슨 공식이라 그래? 근해 공식이라 그래. 이 근해 공식은 개수가 복소수일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해 공식은 아무 때나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이 판별식은 자, 뭐에서만 가능한 거야? 어? 이 책 잘못됐네, 이거. 책 잘못됐어요.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근의 공식을 직접 구하지 않고 근이 실근인지 혹은지를 알아보자. 그래서 방정식의 근을 루트 안에 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 판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만 돼 있잖아. 그런데 근의 공식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판별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A, B, C가 무슨 수가 돼야 되는 거야?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 이 책 잘못됐네. 여기 실근이라는 얘기가 없잖아. A, B, C가 실수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돼야 돼, 반드시.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판별식 D가 0이면은 중근이 되는 거고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실근이 되는 거예요, 실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허근입니다.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거. 판별식을 사용할 때는. 잘못됐네, 책이.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골 때리네요. A, B, C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다음 근을 판별하시오. 그럼 판별식 D를 쓰니까 실계수nik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실근. 실근인데 특히나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겠지.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0이니까 이거는 뭐야? 중근이 존재하겠지. 이거는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니까 음수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지. 이해 갔을까 안 갔을까? 이해 갔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 근의 공식은 실수인지 복수수인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사용해도 돼. 하지만 판별식 D는 반드시 실수가 돼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 A, B, C가 실수일 때. 알겠니? 음, 책이 안 나와가지고. 자, 2차 방정식의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실수 A. 자, 여기서 이제 실수 A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실수 A라는 얘기가 없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실수 A니까 이 개수가 다 무슨 수란 얘기야? 실수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판별식 D는 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A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는 뭐보다 이게 5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4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중근이면 이게 0 돼야 되니까 A는 4분의 5. 자, 이건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5고 A는 4분의 5보다 크다가 될 거야.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근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여기서도 그래서 실수 K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야. 그럼 판별식 D를 보니까 짝수근의 공식을 써도 가능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걸 쓰는 게 더 간편하겠죠? 그 B-의 제곱 그러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A 곱하기 C 곱 K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자가 들어가면은 이퀄이 안 들어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고.
중근이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 k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서로 다른 두 호근이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k 값에 따라서 근이 틀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어느 건축가가 다음과 같이 집을 지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 자, 집의 밑면은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되고 집의 밑면의 둘레는 80 이상이어야 한다. 집의 밑면의 넓이는 480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둘레의 길이가 80이래요. 둘레의 길이가. 그럼 한쪽을 x로 잡으면 한쪽은 얼마? 4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둘레가 80이니까 가로 세로는 40일 거 아니야. 넓이가 480이야. 그러면 x 곱하기 40 마이너스 x가 480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걸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0x 마이너스 얼마? 480이 0이 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480은 0이 되는 거야. 되냐? 이거 판별식 D를 보니까 B-의 제곱 20 마이너스 20의 제곱 마이너스 AC 480이 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400이 되니까 마이너스 80이 돼서 0보다 작거든. 그럼 이런 실수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x가 무슨 수란 얘기야? 허수란 얘기야, 허수. 그럼 이런 집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이거를 제한을 할 때는 어떻게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넓이가 480은 안 돼야 돼. 넓이는 400보다는 어때야 돼?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과 계수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뭐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뭐 BX 플러스 C 이퀄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 이해하시죠? 기억나나? 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기억나지? 기억나 안 나? 나? 잘 모르겠어? 어허, 얘 뭐야, 이거, 왜 그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근의 공식 쓰면은 2A분의 어떻게 나와, 이거? 마이너스 B 플라 마이너스 루트 얼마 나와?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오잖아. 그럼 큰 거를 우리가 알파라고 놓고, 어? 큰 거를 알파라고 놓고, 작은 거를 뭐라고 놓을 수 있다? 베타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자,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마이너스 ab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두 개를 곱해주면 이게 두 개를 곱해봐. 4a의 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4a분의 4ac가 나와서 이거 a분의 c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외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 여기서 이걸 빼지 않니? 그죠? 2a분의 모나와 2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온다고.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게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가 판별식이 되는 거야.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두근의 차라고 불러주는 거야. 두근의 차. 알겠냐? 오케이. 두근의 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자, 그래서 얘네 두군은 이라고, 자, 두군의 합은 마이너스 AB 8 되겠고요. 두군의 곱은 7 되겠고요. 두군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4 되겠고요. 두군의 곱은 얼마? 4 되겠고요. 두군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두군의 곱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때 이 근각에서의 관계는 근이 실수지 허수지. 그러니까 근 얘기가 들어가면 자, 뭐 실수인지 허수인지 상관이 없어. 알았어? 한 별씩 뒤일 때만 개수 자체가 실개수가 돼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냐?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근의 차 이것도 알아주면 좋아.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d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니까. 됐어? 여기서 두근의 합은 얼마 나와?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 나오죠? 두근의 곱은 얼마 나와? 3이 나와요. 그죠? 그럼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어? 이게 복소수네. 이렇게 나오네요. 아시겠습니까?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네. 이건 성립하지가 않네. 이거의 제곱을 물어볼 수가 있겠네. 이거 제곱. 알겠냐? 아, 제곱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차는 물어볼 수가 없어. 큰 거, 작은 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두분의 합은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나오죠? 두분의 곱은 얼마 나옵니까? 아, 마이너스 4 나와요. 두분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해서 두분의 차를 구할 수가 있다. 자, 두군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해라. 그럼 이건 시계값에 관한 문제니까 시계값에 관한 문제는 합이나 곱이나 차의 형태로 고쳐주라 그랬어. 차의 형태. 자,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4, 4, 16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돼서 답이 10이 나오겠지.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서 두 개를 곱하면은 3이 되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하고 할 수 있겠죠? 응?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군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고, 두군의 합은 7이 돼야 되고, 두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로 고칠 수가 있어. 그래서 7 빼기 1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베타분의 이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어서, 자,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고칠 수가 있어.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두근의 차 7, 7이 49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분의 얼마? 51이 되겠지. 그 마이너스 51이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두 수의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낼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 있잖니. 요거를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두 군의 합이 오는 거야. 여기는 뭐가 오는 거야? 두 군의 곱이 오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써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명심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두 군이 알파 베타잖아요. 이렇게 풀었을 때 x는 알파, x는 베타 의 균을 갖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나 이 얘기나 이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어? 요 얘기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나 요걸 전개하면 요게 된다는 얘기. 이 세 가지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라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자, 여기는 개수가 지금 뭡니까? 1이죠? 개수가 A다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해주는 거야? A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개수가 A다 그러면. 그지? 전체에다가. 그지? 이해 갔어? 어. 전체에다 곱해줘야 돼.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해도 돼요. 어떤 걸 사용해도 되는데,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인데, 다음을 두 군으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 알아야 돼요.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4다. 이렇게도 알아야 되고요. 이거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2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어려운 거 아니죠. 되셨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해도 되는데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야? 두 군의 합은.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 군의 곱은. 이거는 1 빼기 i의 제곱이니까 2 나오잖아, 이게. 그제? 자,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 식.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게. 식을 가지고 근을 찾는 거였어. 그럼 근을 가지고 식 찾는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얘 갓상 가서 아니 두 개의 근으로 하는 2차 방정.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고 두 개를 곱해주면 1 빼기 i의 제곱이니까 2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이거 가지고 근의 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라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2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 플라 마이너스 i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나오는 거 맞아 틀려. 그죠? 음. 그러면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근 구하고 근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 구하고 됐냐? 그래서 이건 별게 아니라요. 자, 두 근이 A, B인데 최고차항이 라지 A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자. A만 곱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맞아요? 자, 요거는요.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라 이 얘기예요.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그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는 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근의 공식. 자, 근의 공식으로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지? 야,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가 있어?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그지? 저거.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근의 공식을 집어넣어 보니까 근의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근의 복소수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럼 근의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자,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라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는 2 플라 마이너스 i가 나와요. 그럼 근 하나는 2 플러스 i고 하나는 2 마이너스 i란 얘기잖아요. 그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x 빼기 2 더하기 i
x 빼기 2 빼기 i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x 빼기 2 빼기 i, x 빼기 2 플러스 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 이퀄 0이 없구나.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2차식은 다 뭐가 된다. 모든 2차식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다 인수분해가 된다죠? 우리가 평상시에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다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모든 식이 다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왜? 근해 공식을 알기 때문에. 알았어? 아, 중학교 때는 왜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냐면 아시겠어요? 복소수, 허근이 있기 때문에 허근을 안 배웠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해 준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근을 구하기 이렇게 나왔어. 그 근의 공식 다 알고 있으니까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브라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또 얘는 3 브라 마이너스 이거 1 브라 마이너스 얼마 나와? 이게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3i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3i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 빼기 1 빼기 루트 3i 이렇게 쓸 수도 있고 x 빼기 1 더하기 루트 3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자, 얘는 근해 공식을 쓰면 2 곱하기 a분의 그러니까 이거 6분의 그죠? 아이고 b 다시 사용해도 되겠네. 짝수근해 공식 3분의 마이너스 1 브라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마이너스 1 브라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알파 베타가 x 마이너스 알파 3분의 알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i 그죠? x 마이너스 베타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끝이에요 전개.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줘가지고 뭐 뒤지고 볶고 해주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뭐 이쁘게 좀 써주려면은 이게 3분의 1 빼기 루트 3 5i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고 여기를 x 플러스 3분의 얼마 1 플러스 루트 5i 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되셨어요? 자 어찌됐든 모든 식은 다 인수분해가 된다. 알겠어? 뭘 이용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 얘기야. 그 이제 까먹어 그 이제 없어도 돼 알았지? 어.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 이 얘기는 자 고등학교 때는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를 하시오 그러면 이건 복소수 범위 내에서도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원래는 따로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그럼 복소수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복소수 배우기 전하고 복소수 배우기 후하고 인수분해가 틀려져 알겠니? 앞으로 와야지 뭐다 풀어줘 좀 쉬었다 할게요